예,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AI as a Service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비드-19 때문에 저희 오늘 이 자리도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분 정도 내외 앉아 계신 것 같네요. 코비드-19 이후에 다시 해서 포스트 팬데믹에 도대체 어떤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 되고 또 우리 삶과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죠.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AI, RPA, Augmented Analytics나 엣지 컴퓨팅과 같은 기술들이 끊임없이 성장을 하면서 중요한 기술이 되리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AI가 중요한 레버리지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DNet에서 얼마 전에 발표낸 거 보니까 내년도가 말 그대로 AI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해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장조사 기관들에서 AI와 빅데이터와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이 향후 적게는 20-30배에서 많게는 20-30%에서 많게는 48% 정도로 매년 성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AI와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그리고 또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별도로 고민하고 있고 별도의 산업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앞에 여러 세션에서 얘기가 나눈 것처럼 이 세 가지는 한 통으로 묶어지고 또 하나의 산업에서 융합이 되면서 스파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연관도가 큰 산업 분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클라우드 위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리고 또 활용도를 강화시켜 가는 것이 가능하겠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저희 회사 솔트룩스에서 한 4년 전쯤에 구상해 본 AI를 위한 파스 플랫폼 에서 서비스 그림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가장 아래 밑에는 GPU 클러스터나 패러럴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그 위에는 데이터 가버넌스를 관리하고 데이터 운영할 수 있는 체계 위에 데이터를 큐레이션, 다시 해서 어노테이션을 하거나 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기 위한 다양한 툴들이 필요하리라고 봐졌고요. 그리고 이거에 기반해서 다양한 머신러닝이나 모델링하기 위한 툴들, AutoML과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종의 엔지니어링 도구들을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된 모델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양한 AI 펑션들이 존재할 텐데 이런 AI 펑션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파스 운영 체계와 또 외부에 있는 서드 파티들이 이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자신만의 모델들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API 서비스를 하거나 에이전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3-4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솔트룩스가 이런 AI 모델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AI 오픈 API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죠. 그런데 현재도 이 구조를 쓰고 있냐, 이게 전통적으로 봤을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 최근 3년 동안에 대단히 많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AI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필요한 비용만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우리가 AI as a Service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AI as a Service를 위한 리퀘어먼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조사한 걸 보면 첫 번째는요, 이 머신러닝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합니다. 특히 각각의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알고리즘과 모델마다 그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터레이션이 되고요, 새로운 데이터나 또 현장에 적용하고 나면은 거기서 나온 데이터 갖고 컨티뉴얼 러닝, 다시 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새롭게 학습하는 것이 반복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GPU나 또는 GPU에 대등한 여러 프로세서들 또는 메모리 자원들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벌트나
또는 GPT와 같은 대규모 모델들을 끊임없이 돌리게 되는데요. 그럼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모델들을 학습하고 어떤 모델들을 프리딕션하기 위한 걸 적절히 껴 집어넣어서 대규모 프로세스 또는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들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 것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세 세션에서 나온 것처럼 최근에 벌트나 GPT와 같은 모델들은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준의 GPU가 아니라 많게는 수만 개 이상의 GPU와 CPU 코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봐오지 못했었던 정말 초대규모의 패러럴 컴퓨팅을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요, 실제로 메인 그 AI 모듈이 대략 한 40가지 됩니다.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얼굴 인식 등등을 포함해서 자연 언어 처리만 하더라도 대략 한 10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산업 도메인에 들어가고, 또 예를 들면 이게 의료 도메인이라든지 유통 도메인이라든지 금융권도 고객마다 다 다르겠죠. 들어갈 때마다 모델들이 새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걸 액티브 러닝을 하던 트랜스퍼 러닝을 하던지 간에 그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ML, 머신러닝이나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의 형상 관리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또 그걸 디플로이를 하고 나면 디플로이 된 것들을 운영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many models and many dataset이라는 겁니다. 그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프리트레인을 했다 그러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가 있고요. 또 그걸 아까 방금 앞쪽에서 들으신 것처럼 거기에다 예를 들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액티브 러닝을 하거나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마다 부과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에 대한 형상 관리를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도 한 거죠. 또 디플로이가 된 모델들도 그 디플로이 된 모델이 목적이나 버전마다 특성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서 트랜스퍼 러닝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성능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특정 부분은 좋아지고 특정 부분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들을 앙상블을 해서 성능을 통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트레이닝 태스크뿐만 아니라 인퍼런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오토 스케일링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 옛날같이 하드 이코 시스템 같은 거다 그러면은 네이티브하게 그 하드 이코 시스템 위에 만든 것들을 적절히 배포하고 분산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 텐데요. GPU뿐만 아니라 프로세서를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모델이 연결되고 특정 시간에 그 모델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급속하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오토 스케일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AI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조직과 모든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되는 거죠.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인다면요, 이제는 특정 그 IaaS 기업들, 예를 들면은 애저라든지 AWS의 종속성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AWS 위에 또는 구글 위에다가 AutoML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거기에 의존도 있게 우리 데이터를 얹어서 작업을 하고 났더니 나중에 거기 의존도가 높아서 그걸 빼지도 못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이유 때문에 AWS와 Azure와 구글을 동시에 사용하자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인터퍼러빌리티, 상호 운영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넘어서 멀티 클라우드 위에서 어떻게 AI 서비스를 스케일 아웃 하면서 비용 관리하고 또 매니지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가지의 리퀘어먼트들이 지난 3년 동안의 AI를 기술 개발과 또 그거에 기반한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만드는 걸 넘어가서 말 그대로 대규모 서비스를 하기 위한 체계를 확보하는데 대단히 많은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었죠. 이 부분에 큰 인사이트를 준 것이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였습니다.
대략 한 10년 이전부터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시도가 됐었죠.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최소한 모듈라이즈를 하고 이 모듈이 다양하게 재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맨 초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고민하면서 나왔었던 큰 주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온프레미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디플로이어블한 것을 다시 해서 배포하는 것에 관련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또 루즐리 커플드 된 여러 모듈이나 엔진들에 관련된 것도 이거 한쪽이 수정되면은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죠. 그리고 그거를 상용화를 실제로 서비스를 적용하면서 큰 성과를 낸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개방을 하게 됐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그 다음 스프링 클라우드 그리고 넷플릭스 OSS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그리고 또 오픈소스로 나와서 구글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진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쿠버네티스고, 아시는 것처럼 이런 쿠버네티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AI를 만나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빠르게 시장에서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쿠버네티스라는 이 아키텍처 위에다가 머신러닝 플로우, 머신러닝 프로세스 전체를 분산 병렬함으로써 대규모 학습에 해당이 되는 것들의 비용을 낮추고 또는 인프런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보시는 것처럼 큐베플로우라는 것이 오픈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치 쿠버네티스가 표준화는 안 됐지만 실질적인 표준화가 돼 가면서 발전돼 가고 있는 것처럼 이 큐베플로우에 해당이 되는 것도 AI 진영에서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이면서 표준화되는 과정을 밟아나가지 않을까. 물론 이것에 관련된 여러 브랜치 테크놀로지나 각 기업마다 이것들을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나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아까 앞쪽에서 좀 제가 복잡한 그림들을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AI에 해당이 되는 것이 클라우드에 적용이 된다면 미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회사 솔트룩스에서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했을 때 아키텍처였다면 솔트룩스의 현재 부분의 아키텍처는 전부 다 이렇게 심플하게 쿠버네티스라는 파스시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와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체계 위에다가 API 도커, 또 예를 들면 C-레벨에 해당이 되는 API 도커들, 커스텀 AI, 또 온디맨드 AI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위에다가 파드를 구성하고 파드 위에다가 모듈들을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보셨었던 DevOps라는 개념에 디벨롭을 하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에다가 MLOps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서 머신러닝에 해당이 되는 것을 어떻게 빠르게 개발하고 디플로이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전체 아키텍은 단순화되고 그 아키텍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운영 관리성과 비용 그리고 또 스케일러빌리티는 더 강화시켜 나가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을 보시고 계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saltlooks.ai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위쪽에 써 있네요. salt 소금, lux 빛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창업됐으니까 만 20년 된 회사이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된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이기도 합니다. 올해 상장을 하였고요. 20년 동안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한 우물만 판 상장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third generation이라는 거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solux.ai를 가면은 40개의 최첨단 AI 모델들이 프리트레인드 돼서 대규모로 무상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가 보셔서요. 계정 하나를 만드시고 무제한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3가지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첫 번째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shared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서비스나 또는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데디케이트하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파드를 데디케이트 서버 또는 데디케이트 노드로 옮겨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커스텀 AI 서비스는요, 저희가 제공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들 외에 혹시 고객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거나 또는 고객 도메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음성 인식인데 우리는 병원에서 쓰는 음성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메디컬 터미널로지에 대한 거나 메디컬 컨버세이션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런 데이터로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커스텀 AI 서비스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해서 그 데이터와 트레이닝된 모델 자체를 디플로이해서 그 고객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온디맨드 AI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는 40개 없는데 우리는 이러한 AI 기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저희의 MLOps, 머신러닝 OPS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러한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을 디플로이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AI를 온디맨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들어가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전체가 클라우드 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 있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한 2분 정도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3가지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이 AI 클라우드를 가지고 또 AI 애저 서비스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오른쪽 위에 잠시 후에 보게 되실 텐데요. 컨트롤 센터 안에 들어가시면 내가 사용한 API들에 대한 것들, 또 내가 커스터마이징한 모델들에 대한 것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무료 AI 서비스 부분은 분석, 언어, 음성, 시각, 감성, 그리고 질문이나 또는 챗봇과 같은 대화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HTML에서 광고를 제거를 한다든지요, 키워드를 추출한다든지 토픽을 뽑아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또 자연언어 이해다 그러면 NLU 부분뿐만 형태소, 개체명 인식 또는 뭐 감성 인식이다 그러면은 6가지 감정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고객 체계와 운영 체계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컨트롤 센터라는 데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내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40가지의 AI API들을 여기서 키값을 발급받아서 지금 바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실시간 서비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요, 무료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걸 데디케이트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실시간 디플로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들, 그리고 그 체계들에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요청과 요구사항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자연언어 처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 서비스를 등록을 하게 되면 내 관심 서비스에 있는 것들을 뭐 예를 들자면 음성인식과 음성합성과 자연언어 이해와 질의응답 기술이라는 걸 합쳐서 나만의 새로운 에이전트 서비스, 다시 얘기해서 시리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예, 뒤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직접 사용해 보시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런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배워야 되겠고, 또는 자바를 배워가지고서는 그 쉽지도 않은 텐서플로어에다가 그 모델을 이해해서 모델 파라미터들을 다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AI 기술이라는 게 기술에 멈출지 클라우드 위에서 작동할 수 있는 AI 애저 서비스를 발전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마치 데브옵스처럼 머신러닝을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MLOps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서비스가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보이스 스튜디오입니다.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을 이 하나의
온라인상에 있는 웹 도구를 가지고 모두 다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이스 스튜디오에 음성 인식하는 데를 들어오면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요, 업로드한 데이터를 AI가 사전 음성 인식을 해서 저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내가 처음 보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 잘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음성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 혹은 저희한테 위탁을 하면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실제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음성 오류를 보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음성 밑에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된 것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음성 인식된 결과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건 좀 틀렸네라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컨피던스가 너무 낮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사용자가 관련된 것들을 수정하도록 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학습된 결과를 디플로이 하는데 개발자가 단 한 명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서는 다양한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알고리즘들을 선택을 해서 디플로이 하거나 재학습을 하거나 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액티브 러닝이나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기존에 있던 모델들의 특정 도메인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DevOps를 뛰어넘는 머신러닝을 결합을 한 MLOps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마 향후에 이렇게 AI가 또는 AI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스킬셋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로서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하게요, 저희 회사는 비전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전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에다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그 업로드한 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을 하고요, 프리딕션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어노테이션이 필요하면은 그 어노테이션 데이터만 추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학습을 하고 학습된 결과에 관련된 것들을 새로운 모델을 디플로이하고 그 디플로이된 모델을 기존하고 비교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자동화된 도구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향후에 인공지능 기술을 좀 더 보편화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발전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생태계는 아마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동일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IBM,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이아스의 중심인,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예를 들자면은 네이버 같은 곳에서는 이아스 비즈니스를 하죠. NHN이나. 거기 위에 이제 오토ML과 같이 머신러닝을 하는 파스 플랫폼을 올리기도 하고요, 커먼 API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트룩스는 그거 외에 온디맨드 AI와 AI SaaS 그리고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비즈니스를 엮어냄으로써 기존에 예를 들자면 국내에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 컴퍼니들 뿐만 아니라 이아스 기업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솔트룩스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위에서 비즈니스를 확산하고 또 그 위에서 다양한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시 얘기해서 고객 접점에서 고객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고객이 필요한 모델들을 빠르게 낮은 비용으로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솔트룩스가 이미 4년 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AI 기반한 오픈 API 서비스를 해오는 것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I 클라우드, 다시 해서 AI as a Service에서 트레이닝이 되고 그리고 배포되고 있는 몇몇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개월 전쯤에 저희 회사에 LG그룹에서 찾아왔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린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어린이를 둘로 복제를 해서 한 아이한테는 유튜브를 무분별한테 보여주고요, 다른 한 아이한테는 LG U+가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나라인가 하는 어린이용 컨텐츠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 두 아이가 그 많은 데이터, 2달 동안에 본 데이터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 두 아이의 대화가 바뀌는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는 이 AI 클라우드에 있는 음성 인식 기술, 그리고 또 음성 합성은 실제 어린 아이의 3시간 목소리를 받아서 음성을 합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거기다 GPT-2를 저희가 더 개선한 GPT 2.5 세대를 사용을 하였고요,
얼굴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얼굴 모양이나 대화를 얘기할 때 입 모양을 제너레이션 하기 위한 AI 모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 AI 모델을 하나로 디지털 휴먼으로 통합을 하고, 저는 이 통합된 디지털 휴먼을 가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에 들어가는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얼굴을 생성해서 입 모양과 눈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각각의 AI 단위 서비스들을 전부 다 도커라이즈하고 저희 AI 클라우드 위에서 파드 위에 올려서 연계 통합해서 서비스하도록 한 것이죠. 이거를 한 석 달 전에 SBS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서 한 2차례 나왔고, 지금은 광고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말을 학습하는 두 인공지능. 동일한 학습량, 오직 다른 것은 학습하는 콘텐츠의 차이.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안녕, 반가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종이접기 놀이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펄을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왜 아는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가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이게 이제 광고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미리 짠 거 아니냐라는데 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자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던 GPT의 저희 모델인 2.5세대 모델을 가지고 대규모 대략 2억 개의 대화를 학습시킨 결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말하고 듣고 목소리 생성하는 다양한 AI 기능들이 통합이 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죠. 이런 것은 실제로 디지털 휴먼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해서 코로나19 시대의 서비스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봐야 되죠, 눈으로. 사실 이 부스가 올해 나와서 실제로 상용화돼서 배포가 되는데요, 비대면 환경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앉으면 비전 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앉아있는 분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나이는 50대인지 30대인지, 긴 머리인지 짧은 머리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전체를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뒤쪽에 있는 것은 AI 클라우드에 저희 쪽에 올라가 있는 여러 음성인지 음성학습뿐만 아니라 대화 모델, 질의응답 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됩니다. 한번 이것도 잠깐 봐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AI 상담사입니다. 채무 조정 제도에 잘 모르시면 네, 이것도 100% 음성 합성 기술이 사용이 된 것이죠. 신용회복위원회에 처음 방문해 주셨군요. 단순하고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요, 앞쪽에 사실은 튜토리얼이 간단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터치패드로 해서 터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음성을 얘기해서 음성 인식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그 임의의 질문을 하면 임의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민층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이 채무 변제를 하거나 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한 이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들에서는 대단히 많은 상담수가 있습니다. 이 상담을 사람 상담사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는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요, 이 AI가 당신께, 고객께 제일 적합한 신용회복 모델은 이겁니다라고 아예 신용회복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그 추천한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상담 결과를 생성을 해서 그 결과를 인간 상담원에게 전달해서 빠르게 상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채무 해결 방안에 대한 것들을 추론을 해서 자동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개인 파산이어서 그닥 좋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AI 기술이라는 것이 비대면으로 서비스가 되고 확산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해서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죠. 그중에서 데이터 댐이라고 해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듭니다만, 또 한쪽으로는 지난 20년간 동안 해왔었던 전자정부 사업을 디지털 정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정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AI로 통합이 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요. 올해부터 시작이 된 이 대표적인 그 디지털 정부 사업 중에서 하나가 바로 민원상담 365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관이 가지고 있는 민원상담을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솔트룩스의 챗봇과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국가 표준 비대면 상담 플랫폼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9개 기관에 올해 구축이 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국가 단위별로의 국가 전체 상담 시스템이 되려면요 서버 몇 대 갖고 운영하기는 불가능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챗봇과 대규모 AI들을 어떻게 디플로이하고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또 각각의 더 똑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MLOps와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은 저희 회사는 예를 들면 헬스케어 지식 추출이나 계약서 지식 추출과 같은 형태로 PwC나 CJ를 위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엔 이런 기술이 비용을 낮추거나 퀄리티를 동시에 올리는 것, 비용을 낮추거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 품질을 향상을 시키거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움을 강화시켜 나가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스마트 도시나 또는 스마트 인바이러먼트와 같은 형태에서 이 5가지 가치에서 2-3가지 이상을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협력하는 도구로서 오히려 의사결정 내린 것을 사람이 인터페이스하는 방법, 혹은 사람과 기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형태로 전문화되는 지식 노동에 해당이 되는 것과 협력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발전돼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공지능은 우리의 잠자리를 뺏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협력을 하면서 우리의 지적 노동을 10배, 20배 이상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이 돼 나가겠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로서 AI가 아니라 서비스로서 AI, 그리고 누구라도 만들어내고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트룩스는 20년 동안 AI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한물만 판 회사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